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73회. 안녕하세요, DJ 꿈입니다. 오늘 고정 패널은 지난번에 이어 실룩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여기 녹음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뛰댕겼거든요. 뭐 무슨 마켓 했다고요? 저희 회사에서 바자회가 있어가지고 바자회. 그 밖에서 해서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봤어요. 오늘 진짜 되게 덥던데, 그죠? 네, 무릎에도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 바람 무릎에다가 이렇게 슉 대고 그랬는데. 그리고 참고로 청년유니온 사무실도 되게 더워요. 에어컨이 망가져가지고. 저 여기 지금 그러니까 녹음하는 회의실은 에어컨이 있는데 저기 지금 사무실엔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하더라고요. 저 되게 신박한 얘기를 들었어요. 신박한 거요? 장례식을 해주자고, 에어컨 장례식을 해주자고. 그래서 맞아요. 괜찮은데? 그래서 부조금 받으면서 에어컨도 여기까지 일절만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어떻게 지냈어요, 실룩님? 우리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일주일 만에 보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일주일만이라도? 5월이 참 길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노동절로 시작해서 31일까지 계속 일정이 있기도 했고 어쨌든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경기 청년 유니온이 이제 전환하고 있어가지고 그 과정을 좀 마무리한다고 조금 바빴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 경기청류가 전환한다는 얘기는 좀 마지막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주간 청류 진행하면서 광고 듣고 가시겠습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척척 박사 마빈 박사의 주간 청년 유니온. 네, 오늘 격주간 청년 유니온. 이제 대놓고 격주간. 네, 그쵸? 김영미 사무처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냉정한 평가 감사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격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더운 여름, 무더운 여름 괜찮으신가요? 진짜 여름이 저 요즘 무릎에서 땀이 나요. 무릎에서 땀이 나요? 네. 다른 데서 보통 먼저 나지 않나요? 무릎에서 땀이 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체질이 그러니까 찢어진 청바지?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아닌가요? 그냥 이제 네. 느껴지는 거죠. 무릎에 그쵸. 바지가 이제 닿을 때마다 여기 땀이 났구나. 이제 선풍기를 무릎에다가 먼저 갖다 대는. 그렇죠. 이게 더운 날씨, 사계절이 뚜렷한 더운 여름, 더 더운 여름, 덜 더운 여름, 그렇게 하던 추운 겨울. 이제 봄, 여름, 겨울 이렇게. 네, 실감 나는 표현. 네, 네.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격주간 청년 유니온 전해주실까요? 네. 5월 말 6월 초에 있었던 소식들 전해드릴 텐데요. 저번 방송 이후에 저희가 이후의 일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5월 24일 날 그 예전에 CJ ENM의 앞에 1인 시위 갔었던 거 얘기를 했었죠. 네, 네. 예. 예, 5월 24일 한 번 더 갔습니다. 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때 이제 CJ ENM 앞에서 이제 한빛센터 중심으로 해서 플래시몹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여전히 이제 CJ ENM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응원차 한 번 더 연대차 저희 기획팀장하고 노동상담 부팀장님이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그 덕인지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대화에 돌입한다는 이야기가 좋은 나왔고요. 소식이네요. 6월 13일 날 이제 대화를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한빛센터와 함께 방송 노동자 드라마 제작 현장 개선을 위해서 청년유니온도 계속해서 연대해 나가고 함께 힘 모아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26일 일요일에는 신입조합원 상반기 신입조합원 모임이 있었어요. 네. 대단했죠. 네.
어떤 면이 대단했죠? 돼지저금통과 그쵸. 그리고 신입조합원분들을 만난다는 거. 네, 설레임. 네, 설레임이 항상 처음은 네, 설레임이잖아요. 그쵸. 설렘이죠. 네, 은근히 말하면서 신경 쓰이는 맞춤법. 네. 네, 그래서 신입조합 모임 즐겁게 했고, 그날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충남에서 오신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멀리서. 멀리서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쨌든 충청권에 저희 지부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천안에서 오셨는데 어쨌든 대전도 종종 가신다고 해서 대전에서 이것저것 뭔가 그래도 시도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 말씀도 드렸고요.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나오시던 조합원 분들도 이제 신입조합원 모임에서 정식으로 청년유니온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느낌적 느낌으로 알고 있었던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30일에는 리스펙 유니온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 네. 리스펙 유니온이 어떤 활동이었죠? 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해서 신입사원들, 청년 유니온이 이제 어쨌든 대변하는 대표적인 계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입사원들이 겪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관련된 실태 조사를 같이 하는 실태조사. 네, 첫 모임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각자 어떻게 이제 함께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되게 많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한 15분 네, 그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이제 7월 16일 날 시행이 되니까 그때까지를 목표로 해서 네, 활동을 이제부터 조합원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리스펙 유니온 활동이 매주 목요일마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야근이 있어가지고 그 리스펙 유니온 활동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같이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야근이 안타깝네요. 네. 대신 목요일 날 네. 시간이 되시는 네, 조합원분들 계시다면 리스펙 지금이라도 유니온 청년 유니온 페이스북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실에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6월 1일에는 그 서울 키어 문화 축제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청년 유니온 깃발을 들고 이제 무지개 깃발과 함께 갔다 왔고요. 저는 못 갔고요. 사실 저희 기획팀장이 어쨌든 자꾸 저희 기획팀장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팀장이 갔다 왔고요. 과도한 업무를 주시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네. 저희 기획팀장님께 그래서 주말에 고생 많이 했다고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잘 놀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 키어 퍼레이드 즐거웠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청년유니온 깃발에서 같이 행진도 하고 한 것 같아요. 네. 그랬고 그리고 지난 5월 30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인 거죠. 그거는 어떤 회의인가요?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4, 5, 6월에 이제 심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원회의는 이제 27명, 노사, 공 각각 9명씩 들어가는 노사, 공. 네, 최저임금위원들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청년유니온은 2015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첫 심의를 위한 첫 시작입니다. 근데 4, 5, 6월인데 이제 시작했어요. 5월 말일에. 너무 늦었죠. 네, 괜찮은 건가요? 사실 괜찮진 않은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해서. 네. 왜냐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게 정도가 이제 심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한인 건데 이게 늦어진 건 사실은 정부가 전에 그 결정구조 개편 추진하면서 이제 공익위원들이 어쨌든 물러나게 되고 새로 공익위원을 위촉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날은 이제 간단히 그 서로 그 인사하는 자리의 성격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원장을 뽑고, 위원장 원래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중에서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을 뽑고 그리고 추후 일정을 확인하는 정도여서요. 이렇게 일단 회의는 진행이 됐고 앞으로의 일정은 6월 5일 날 서울에서 현장 방문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6월 10일에는 광주에서 그리고 6월 14일에는 대구에서 마찬가지로 현장 방문과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사 당사자들을 모셔서 이제 이야기도 듣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거칠 거고요. 그리고 6월
6월 4일에는 생계비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금수준 전문위원회.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 내에 이제 전문위원회가 2개 있는데 이 전문위원회가 그러니까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다른 그 부가적인 작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계비 전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생계비 전문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런 활동들을 거쳐서 6월 19일 날 3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렵죠. 네,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될 텐데 그 안에서 청년유니온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조합원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소통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어쨌든 청년유니온의 총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차등력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매년 하는 거긴 한데 좀 더 심하긴 해요. 보면은 그래서 뭐 업종별 넘어서서 규모별까지 하는 어떤 권고안 같은 거를 채택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이제 경영계가 이제 내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대응하면서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 왜 안 맞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당사자들의 이해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청년 노동자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같이 의견을 모아서 토론을 해나갈 예정이고요. 네. 관련해서는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청년유니온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확정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때 다시 팟캐스트를 통해서 일정을 알려드리겠죠? 네. 아마 그 다음 방송이 나갈 때, 다음에 격주간 청년유니온, 할 때쯤에는 아마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심의 과정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6월 27일까지가 심의 기한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7월 중순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차등 적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사의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쟁들,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잘 그 조합원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요렇게 최저임금 얘기는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청정net 활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날에는 이제 일자리 경제분과 원탁회의가 있었고요. 이날 그래서 6개 소주제, 좋은 일자리 늘리기, 진로 및 직업 교육, 창업 지원, 그리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그 노동 시간, 직장 내 민주주의 이렇게 6개 소분과 활동들이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토론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소분과들 모임을 거쳐서 오는 6월 29, 30일에는 제2차 서울 청년시민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해커톤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무슨 방식이요? 해커톤이요. 해커톤? 네, 아세요? 아니요, 저 처음 들어봐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저도 그게 뭔지 물어봤는데 해킹하고 마라톤의 합성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킹을 할 때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마라톤도 장시간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할 수 있을 때 참여하면서 이렇게 하는 무박 2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아니 그냥 무박 2일이라는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무박 2일을 하지? 그런 무박 각자 아마 1박을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해봤는데, 어쨌든 그런데 매년 1박 2일로 멤버십 캠프 같은 거나 혹은 그 정책 제한 과제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더 당겨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날 이제 정책 과제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성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재밌는 방식이네요, 해커톤.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일지 도대체. 6월 그리고 15, 16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죠. 두둔. 청년유니온 5.18 조합원 캠프가 있습니다. 광주 지부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 페이스북과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광주에서 온 편지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영국에서 온 편지 아닙니다. 광주에서 온 편지. 뭔가 촉촉하네요. 그래서 6월 15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광주 5.18 교육관에서 집결해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아마 6대 이렇게 차량으로 이렇게 역시 나눠서 청년유니온. 기행을 이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기자기하면서도 약간 재미있게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조합원분들 혹은 그 청년유니온 이름으로 같이 광주에 가서 청년유니온 조합원들과 함께 1박 2일을 보내고 싶으신 청년분들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조합원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6월 20일하고 27일에는 대구에서 전국 노동법 아카데미 네, 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7월 4일, 7월 11일에는 광주에서 노동법 아카데미가 연속으로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노동법 아카데미가 전국적으로 네. 돌아가는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대구부터 시작하고 시작해서 있는 거죠? 광주, 네 그리고 서울도 곧 진행을 할 거라고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유니온 센터와 그리고 청년 유니온이 함께 진행하는 노동법 아카데미 하니까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으신 대구 혹은 광주에 있으신 분들은 네. 6월 20, 27일 대구, 네, 7월 4일, 7월 11일 광주에서 한다. 주변에 이제 노동법을 같이 알고 나의 권리를 지키고 싶으신 누구든 다 함께 오셔서 그 노동법 아카데미 같이 들어가 보면서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유니온을 알고 싶으신 분까지 네, 같이 하면 좋겠네요. 모두 환영입니다. 네. 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격주간 청년 유니온, 네, 격주간, 네, 격이 있어진 것 같네요. 격주간 청년. 네, 그만하라는 뜻이죠? 네. 네, 오늘 청년 유니온 소식 전해주신 사무처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 노가리 초대석. 네, 이번 노가리 초대석은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조합원 분이세요. 근데 아, 이렇게 그렇구나. 또 네네. 저희가 또 모시게 된 데는 들을 만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또 모셔봤습니다. 서곤 조합원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네, 지난 1월에 가입해서 아직 신입 조합원인 서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입은 올해 하신 건데 사실은 네네. 청정net 활동하시면서 이름이나 성함은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네네. 두 분 오늘 정식으로 인사한 건 처음이죠? 맞아요. 저만 알고 있었어요. 어색함이. 어색. 저는 그 직업 훈련이랑 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네. 본부 활동 들으면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맞아요. 네네네. 근데 뵙는 것도 처음이라서 네, 맞아요. 어색하시죠? 어색. 이렇게 실루기님은 고은님을 좀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래도 실루기님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제가 네. 제 소개를요. 저는 실룩이라고 하고요.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청년 유니온 가입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네. 오, 가입한 지 7개월 되신 분, 가입한 저는 지 한 7년 넘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좋네요. 저는 그래도 고은님을 저번 달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봤었어요. 이분도 그 앨리스님에 이어서 정말 아주 성실하신 분이에요. 또 다른 노동 성실의 상담. 아이콘이신가요? 네, 또 다른 성실의 아이콘. 그 최근에 좀 어떻게 5월달 우리 지난번에 가정의 달 얘기 한번 하긴 했었는데 최근에 좀 어떻게 왜 웃으시죠? 그 가정의 달 얘기하면서 싸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모님이랑? 저요? 네. 아니요. 어머니랑 갈등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에요? 어. 제가 엄마랑 싸웠다 그랬다고요? 그 잠깐만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이걸 다 듣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걸 다 듣고 있다고요. 알겠어요. 네. 아니야.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좀 최근에 어떻게 네. 지내셨는지 근황 좀 네. 얘기해 주세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노동 상담사 그 과정 네 올출했고요. 네네네. 네. 대박. 네. 너무 매주 한재 센터장님이랑 이기원 노동상담 팀장님께서 준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올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다들 개근을 하시지? 그러니까요. 네. 그 일 하시면서 노동 상담 교육 받는 건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계속 나왔어요. 맞아요. 월수는 항상 긴장 상태로 퇴근을 맞이해가지고 네 왔던 것 왜 같아요. 긴장 상태인 거예요? 네, 빨리 와가지고 준비하려면은 그래도 퇴근 네, 제때 해야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청류 활동하신 거는 또 있을까요? 뭐 동네 모임이라던가. 모임 활동은 잘 못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직장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여쭤봐도 돼요? 직장은 일단 서울시에서 이제 직업교육을 시민분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기술교육원이라는 데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교육원 홍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권역별로 4군데 있어요. 근데 저는 남부 지역에 있는데 불행히 또 서울 밖에 아 진짜요? 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네 그 1,4,5선 환승역이 금정역 아, 대박. 부근에 네, 교육원이 있어서 그쪽에서 살고 있어요. 네. 아 아니 그 얼마나 걸리는지가 좀 궁금했어가지고 아. 그 노동 상담사 그래서 맞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좀 엄청 걸리더라고요. 머네. 그럼 오늘 여기 사무실에 오시는데도 좀 오래 걸리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아 진짜 고생하셨다. 멀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씩 금정역 가거든요. 아 진짜요? 수원이나 이렇게 아, 안산 맞아, 이렇게 맞아. 네. 갈아타고 이럴 때. 진짜 너무 먼데. 그러니까 그럼 차근차근 그 청유 가입을 아까 이제 1월 달에 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청년 유니온 알고 가입하게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청정net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늘 보면은 네. 지난 2018 청년정책 네트워크 서울 청정넷에서 일자리 분과 이제 함께한 청유 나연우 기획팀장이랑 이제 김명철 위원장님 만나면서 청정넷에서 이렇게 직업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쪽에 이제 있는 종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좀 접할 수 있었던 계기 같아요. 그러면서 청유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조합원으로도 활동하게 됐습니다. 이런 게 실력인 거예요. 할 말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였을까요? 그랬던 거예요? 면모가. 그때 그 조합원이 아니었을 때 청년 네. 유니온의 약간 인상은 어떠셨어요? 그 조합원이 아닐 때 1년 전에 여기 사무실에 와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아 진짜요? 네, 맞아요. 여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어떻게 네, 의회 준비하면서. 네. 그때 어떤 이미지였어요? 청유는 조합원 되기 전에. 일단 청류를 알기 전에 청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먼저 접하다 보니까 이제 현우도 그랬고 김병철 위원장님도 그렇고 뭔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에 먼저 되게 적극적이다. 무엇을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되게 일단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았던 것 같고 좋네요. 그러니까 청류에 있는 모든 그 활동가 분들이 좀 나의 일처럼 무엇이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좀 많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감동이었어요? 감동. 네. 좋다. 감동 너무 5번가 해서. 네. 현우와 병철이가 들으면 아주 좋아하겠는데. 네네.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도 역시. 작년에 진짜 회의를 제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청정net 모든 분과 중에서 일자리 분과가 그만큼 많이 만났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다 보니까 현우가 굉장히 많이 썼죠. 힘들어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 멤버들끼리 정도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모임 준비했었던. 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사실 별 계획은 없었어요. 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정책 제안 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지만 수용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회의감이 들던 찰나에 또 전화가 와서 맞아요. 네, 한 번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청정넷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그 청정넷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어쨌든 청년 유니온 하면서도 같이 결합했었고, 근데 실제로 의회나 혹은 이후의 후속 과정에서 반영되는 게 뭐 제한적이거나 혹은 간혹가다 많이 그게 없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게 근데 한번 쌓이고 나면은 이후에 다시 비슷한 의제 혹은 다시 파볼까 이런 고민들이 좀 나오면 그땐 또 다시 힘을 받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정책 제안했을 때 이제 근무하고 있었던 뭐 관계자분들도 다 이제 다른 순환보직으로 다른 부서로 가버리시고 정말 정책 제안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맞아요. 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요. 서울시는 모르겠지만 청정넷에선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게 약간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약간 경험이긴 하지만 네. 어떤 의제를 되게 잘 만들어 놓고 근데 그게 어떤 뭐 사람이나 혹은 상황이 안 맞아서 킬 당한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나중에 또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책 제안 관련해서는 직업 훈련, 직업 네. 교육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고은님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현업에서 사실 저는 교사는 아니지만 우리 이제 통계를 보면 그 서울시에 있는 청년의 30%가 비진학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그런 청년들인데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맞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이제 직업훈련 사업,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인데 이걸 이 기술교육원에 있어서 좀 더 청년이 희망하는 그런 좀 방향성이 담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뭐 직업교육은 정말 잘 되고 있지만 그 밖에 무언가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런 좀 이슈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건 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서 네, 참여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의회 때는 어떤 거 제안했었어요? 의회 때는 이제 비진학 청년을 위한 그 기술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청년 사업단을 운영해서 청년이 희망하는 직업 훈련을 좀 더 꾸려가 보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 또 그 비진학 청년들이 대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 사회에 있어서 배려계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들이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좀 뭔가 금전적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훈련 수당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중앙정부에서도 사실은 이제 내일 배움 카드 활용하면은 그 기간 동안 이제 훈련 수당을 제공하는데 사실 지자체 사업에서는 그것까지는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진학이긴 하거든요. 얘기할 때 사무실이나 회의할 때 얘기할 때 관심 있게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아직 이 30%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되진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경기도도 비슷한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실효성이 있나 이런 게 좀 계속 맞아요. 의문이긴 해요. 뭐 그 훈련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경기도 기술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는 이제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종이 서울시보다 더 뭔가 맞아. 한정적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산도 적을 거고. 네네네. 직종이 한정적이다라는 건 예시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성평등적인 뭐 시선에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직종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뭐 세대나 뭐 성별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선반을 깎는다든지 약간 기계나 제조, 뭐, 기계, 네네. 뭐 공학, 전기? 캐드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 좀 부족했던 네. 거예요. 그 궁금한 게 제 질문이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작년에 청정넷에서 제안했던 게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선 이런 교육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이라기보다는 그 방향성에 있어서 청년이 희망하는 뭔가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직업교육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직종이 있긴 한데 이 직종을 선택하기 이전에 내 진로에 잘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실제로 뭔가 그들이 필요한 걸 기획하는 그런 뭔가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요한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제한이 있었고 또 고은님께서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시잖아요. 그 안에서 그 괴리라고 해야 네. 되나? 적용되지 않음이나 아니면 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아서 일하면서 좀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오히려 적용되는 걸 보면서 보람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일단 제가 현장에서 보는 이제 거는 직업교육 받는 학생들이 뭔가 직업교육 받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인 시선이 이건 직업교육이다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자긍심을 갖기 위한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홍보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단편적인 교육은 홍보가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사회의 시선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스킬 히어로와 함께하는 직업교육이라는 자료집을 얼마 전에 이제 발간을 했는데 직종별로 이제 교육을 받고 수료를 하신 분들 중에서 산업 현장에서 되게 뭔가 5년 내지는 10년 정도의 경력을 쌓고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활약하고 계신 그런 숙련 기술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집을 엮었고 또 우리 교육원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기술교육 수기를 같이 넣었어요. 그래서 기술교육원이란 이런 곳이다.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좀 제가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홍보 자료집을 발견하게 됐어요. 네. 구체적인 사례로 뭐가 있어요? 좀 궁금해요. 그 사례집에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재미있는 사례 재미없었는데요. 괜찮아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요즘 공공기관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생각보다 기술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의 연봉이 높아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기나 자동차를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그 두 사례가 공통점이 아마 공공기관 입사했고 또 이를 위해서 자격증 진짜 충실히 따나갔던 그런 사례들이고 그래서 또 우리 교육원에 다시 와서 취업 멘토링이라고 해서 또 다른 후배들한테 선례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멘토링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까지 왔던 너무 멋있다. 그래서 오면은 이렇게 감사장도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사례가 기억에 남아요. 그런 사례들 볼 때 되게 보람을 느낄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막 홍보 일이라고 해서 전 딱 홍보만 할 줄 알았는데 왔는데 다 하게 된 거예요.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 기획하는 일도 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취업 멘토링 같은 것도 막 진행하게 되고. 몇 명이서 일해요? 이 직원이 많지 않아? 40명 정도 재직을 하고 있고요. 직종으로 따지면은 한 10개 직종이 있어요. 가구나 목공 관련된 직종도 있고 조리, 외식 조리, 그리고 헤어나 뷰티 하는 직종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 분들 같은 경우는 조경 관리 같은 직종도 있고 바리스타나 네. 잘은 모르지만 기술교육원이 하는 일 전체를 다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적긴 하네요. 네? 많이 적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인원수가. 근데 이게 또 4개의 교육원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남부는 40명이고 또 다른 나머지 3개 기술교육원 또 이 정도 인력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좀 다른 얘기지만 저는 그냥 5인 이상이라는 거에 부러웠어요. 그럴 수 5인 있죠. 미만 사업장. 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맞아요. 그 서울시 기술교육원은 네. 어떻게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건지 네, 얘기해 주시면 궁금하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뭐랄까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네네. 일단 저는 대학에서 광고 홍보를 전공했고 계속 이 홍보 쪽으로 일을 하게 되리라는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 인턴을 했던 곳이 브랜드 마케팅 인턴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과는 저랑 좀 다른 생각일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홍보 직무를 하면서
계속 제가 무엇을 위해 계속 필요를 양산해내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려운 제가 말 나왔네요. 무엇을 위해 필요를 양산하는가.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제품 기획이랑 마케팅, 이제 홍보 커뮤니케이션 다 같이 하는 팀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쿠션 파운데이션 제품을 이제 또 기획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그런 일을 이제 보조 인턴이다 보니까 하고 있었는데, 계속 수많은 쿠션 파운데이션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크게 차이점은 이제 정말 뷰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건 더 좋아서 이걸 사게 되고 또 이걸 사게 되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많이 못 느꼈고, 이게 너무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을 계속 생산해내고 이걸 많이 팔리게 하는 일인데 저는 거기에 있어서 많이 의미를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으로 저는 인턴 경험 마무리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영어를 좀 하는 죄송합니다. 되게 낯설었어요 방금. 네. 영어를 조금 할 줄 알아서 멋있다. 그 통역을 네, 했었는데, 이제 그때 통역을 어디서 했냐면 국제 기능 올림픽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설명드리면 체육에서도 올림픽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실력을 다투는 그런 경기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국제대회를 무대로 하고 있는데, 세계 이제 각국의 기술을 가진 청년들이 한 군데 모여서 뭐 직종에 있어서 뭐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 이렇게 메달리스트가 되는 그런 곳이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2015년도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국제 기능 올림픽 있을 때 국가대표 선수를 이제 통역하는 일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맡았던 직종은 이제 건축 석공이라는 직종이었고, 그 직종 선수가 다행히도 동메달 따서 네, 편안하게 이제 왔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것과 좀 연관될 수 있는데, 기술이나 뭔가 나의 숙련된 그런 기능을 가지고, 기술 실력을 가지고 충분히 내가 세계 무대에서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한국이 계속해서 종합 우승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 1위였었던 거예요. 기술 하나만 가지고. 대단하지 않아요? 짱이다. 너무 대단한데? 네, 진짜 아예 몰랐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정말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기술 하나 가지고도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아쉽다. 그리고 또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직종에 제가 네,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중국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중국이 종합 우승 처음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도 쭉 꾸준히 해왔던 네. 게 진짜 자긍심, 우리나라 기술이 네, 맞아요. 이 정도구나. 네. 자긍심 거의 느낄만 할 것 10연패 같아요. 정도 계속 해왔었다고 알고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서울시 뭔가 아직 그 연결고리가 네. 확연하게 드러난 것 같진 않은데 네네네. 그때 올림피아드 기술 그것과 국제 기능 올림픽. 네. 국제 기능 올림픽과 네네. 그때 이제 그 자긍심을 느꼈던 것과 서울시 기술교육원에서 일하게 된 것, 그래서 연결고리. 연결고리. 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 기술인들이 대우받고 있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또 내가 비진학을 통해서 자신 있게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취업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는 그럼 사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쪽에서 내가 이런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같이 네, 직무를 공공성.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채용이 있었고, 그래서 지원하게 돼서 네, 또 그쪽 이제 면접 볼 때도 제가 이제 그 국제 기능 올림픽 경험했던 부분이 많이 좀
좀 공감을 해주셨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뭐 각종 직종의 이제 국제 심사위원님들이라든지 메달리스트 분들과 좀 네트워킹하면서 쌓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좀 이해를 해주셨어요. 좀 멋있네요. 낯선 분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근데 낯설긴 하지만 그 이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근데 그 사회적 가치 혹은 어떤 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런 것들의 관심이나 뭐 필요 이런 걸 느꼈던 건 뭘까요? 그냥 궁금했었어요. 들으면서. 사실 제가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 아빠가 그 국제 기능 올림픽의 메달리스트세요. 그 실내 장식이라는 직종에서 이제 계시고 그때 저희 아빠는 88년도 시드니 국제 기능 올림픽 때 이제 메달을 따셨고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저희 아빠도 사실 지금의 표현으로는 비진학이었던 거고 정말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기술 하나로 뭔가 국제 무대에 선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이쪽에 관심을 갖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자라온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병철 위원장 보시면 맞아요. 집안이 다 활동을 많이 하시고 부모님 맞아요. 사실 그게 그냥 기술 혹은 기술 교육 이렇게 갈 수는 있어도 내가 그거를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알리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거를 그냥 사회 기술 교육이 좋아.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까지 가게 되는 그거는 이걸 알려야지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일단 우리 기술 교육을 배운 학생들을 보면 좀 청년들이 이제 비숙련 저임금 노동에 많이 이제 전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기술 하나 잘 배워두면은 정말 5년 후에 이 그 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뭔가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뭔가 이런 곳에 뜻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멋지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많이 사례를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공부나 어떤 뭐 기존의 어쨌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는 건데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진 않으세요? 아니요. 사실 뭐 선수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 메달리스트들의 자녀분이 또 이렇게 그 직종을 대를 이어서.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선수로 나가시는 사례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 통역을 했던 경험이었고 네. 제가 아는 심사위원님, 그 뷰티 테라피 직종의 심사위원님의 자녀분이 그 미용을 해서 도전을 하려고 했지만 포기했다. 그만큼 그 숙련의 기간이 힘든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심사위원까지 가려면 꽤나 많은 숙련과 경험과 네. 그런 메달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렇고 그 이후에 그런 뭔가 경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신룡님의 직업 교육에 대한 생각 그런 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질문하신 거예요? 네. 좋다. 한국 혹은 서울시의 직업 교육 어떻게 해나가고 있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 듣고 싶어요. 사실 서울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주 활동은 경기도라서. 맞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경기도에서 직업 교육을 하셨던 분들을 만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뭐 대중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들어봤던 사람들도 별로 없어가지고 혹은 사실 그냥 제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이 그걸 알고 있나 이런 게 좀 제일 고민이긴 했어요. 사실은 저도
지금은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한번 그냥 쭉 본 적은 있었거든요. 경기도 청년 정책이나 혹은 일자리 정책을. 근데 이건 누가 할까 이런 고민이 계속 들긴 했었어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엄청 관심 있게 보거나 저조차도 그렇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저도 최근에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직업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학교를 다닌 건 아니라서 방통대를 잠깐 다녔었고, 근데 저는 일을 다 청년 유니온에서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서울 청정넷에서 2년 정도 배웠고, 근데 사실은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일을 배우고 일 경험이라고 했을 때.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한 6년 정도를 배우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 되돌아보거나 해석하면서 아 이게 되게 좋았던 거였구나, 혹은 아 이런 약간 안전하게 일을 배웠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직업 교육 혹은 훈련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고 혹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이인가 이런 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저 스스로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직업 최근에 좀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청년에게 좋은 일 경험이냐, 그리고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자기 경력이 되는 일 경험은 뭐냐, 그리고 어떤 때에 우리는 보람을 느끼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 혹은 일자리는 정말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좀 더 확장하고 만들고 싶어서 청년 유니온 활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좀 실현시키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게 좀 약간 활동과 좀 많이 겹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그리고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기 청유가 상근을 한 명 늘리면서,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들이 작년이랑 올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노동의 경험, 일 경험 혹은 활동의 경험을 남길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좀 약간 조금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 청년 정책 네트워크 직업교육 소주제에 참여하면서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내가 일을 하는 의미,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교육이 없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많은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맞아요. 좋은 일 경험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복합적이고 사실은 여러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이렇게 쌓여야 되는 거라서 뭐 예를 들면 좋은 동료가 매일매일 같이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필요할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럴 때 같이 있어주고 그래야 견디는 거니까 버티고. 하여튼 그러려면 절대적인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떨 때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는지, 그 노동의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 일을 할 때 어떤 때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다음 녹음 때 고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여태까지 우리가 기술직 노동, 직업훈련이나 기술교육에 대한 고은님의 생각도 좀 들어봤고, 청정내 활동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고은님이 세상에, 다 편집해주세요, 이거는. 죄송해요. 네. 어떨 때 노동의 가치를 노동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떨 때 이제 보람을 느끼는지, 이런 얘기들, 노동 경험을 좀 빗대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가리 촌에서 고은님과 함께 했어요.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실룩님 잠깐이었지만. 네. 괜찮으세요, 실룩님? 네. 고은님 이야기 오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항상 이 질문 받을 때마다 어려워했거든요. 어려운 근데 질문. 최근에도 그냥 돌아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게 조합원들한테 많이 배운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되게 많은 조합원들을 만나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화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에 활동가들끼리도 노동의 가치가 뭔지 여기서 왜 일을 이런 하는지. 고민을 안 하고 얘기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들으면서 나는 어떨 때 가치를 좀 많이
느끼거나 보람을 느끼거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저도 요새 좀 정리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내가 어떨 때 좀 일을 하면서 즐거워하나 뭐 이런 것 좀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편을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